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오늘도 생활경제 그리고 자본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의 소식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죠. 기존의 재계산업 코너에서 오늘은 특별히 생활경제 코너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정석 산업부장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몇 년 만에 또 이렇게 기자로서 다시 방송 출연하시죠? 네, 몇 년 만에 다시 생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정석 산업부장께서는 앞으로 그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생활경제 코너 소식을 전해주실 텐데,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재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소식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내 창피한 얘기기도 하지만 이 나이에 자기 집이 없어갖고 전세에 살고 있어서 이런 뉴스들이 와닿지가 않은데 우리 요즘 1주택자 이 종부세 세금과 관련해서 지금 약 한 5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따지면은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이 50만 명 인구 중에 50만 명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1주택자들이. 일단 1주택자인데 종합부동산세를 냄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도 높았고 관심이 높았던 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었는데요. 네. 지금 시행이 급작스럽게는 이제 어려울 네. 상황에 처해서 네.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에 이제 표류 중에 있죠 지금. 예. 그 국회가 공전하면서 그 법안 통과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한 50만 명에 달하는 네. 그 납세자가 당장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올린 14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네. 일시적인 2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그 저가주택을 종부세 산정 때 제외하는 내용의 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만, 말씀 계속하시죠. 하지만 그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 실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 20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법안 처리 시기를 훌쩍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그 종부세 감면 기대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올해는 일단 작년 수준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납세자들은 그 11월 말에 개정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세금 고지서를 일단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 다음 달을 넘겨 법이 통과가 되면 12월 초에 납부 대상자가 직접 세금액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별 납세자가 신고하기에는 재산세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 등 네. 세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는 좀 실망 매물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 실제 분위기가 이렇자 시장에는 네. 주택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였던 사람들이 다시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네. 23일 현재 서울 아파트의 매매 물건은 6만 1,085개입니다. 네.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고요. 네. 금리는 계속 인상되는데 종부세 완화 여부가 불투명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제 또 두 번째 소식도 준비하셨죠?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같은 분은 이제 이런 뉴스에 상당히 많이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 올해 전세 사기 의심이 되는 건수가 벌써 1만 4천 건이 적발이 됐다고요? 예, 적발 건수라기보다는 이제 의심 건수까지 네. 포함된 수치긴 한데요. 네. 팍팍한 삶에 지쳐 있는 그 서민들을 네. 수렁으로 몰아넣는 일이거든요. 이런 아우, 일은. 정말 예. 나쁜 죄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네. 전세 사기 합동 특별 단속을 벌여왔는데요. 네. 전세 사기로 의심이 되는 14,000여 건의 정보를 일단 경찰에 넘겼고요. 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이 중에는 한 명의 임대인이 네. 공인중개사와 짜고 네. 500여 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500명씩이네요. 예.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전세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은 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원래는 전세 보증금은 이제 확정 일자나 여러 네.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그렇죠. 계실 겁니다. 확정일자까지는 보호 받는다. 뭐 예, 그렇게만 예. 알고 있죠. 저희. 그렇긴 합니다만 네.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 수법을 보면 네. 먼저 건축업자가 빌라 여러 채를 지어 분양한 뒤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네. 이때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매매 계약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후 건축업자는 보증금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주택의 명의를 모두 이전한 다음에 잠적을 하게 되고요. 네. 세입자들은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담보대출을 연체해서 은행으로부터 경매 실행 예고까지 받았지만 네. 이를 숨기고 수십 명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저런 경우에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뭐 대출도 있고 뭐 전세 보증까지 있으면 선순위로 금융권이 다 가져가게 되네. 그렇죠. 그리고 네. 어쨌든 그 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네. 뭐 노숙자나 네네네. 심지어는 그런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보증금을 받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에 그 주변의 시세와 네. 꼼꼼하게 비교를 하고요. 네.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입금하는 당일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네. 명의 이전이 됐는지 네. 또 추가 대출은 없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요.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깡통 전세 아무래도 서울시가 가장 많이 몸살을 앓고 있겠네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 집 전월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네. 임차 물량 예측 정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울시 전월세 정보 몽땅이라는 페이지에서 네.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이나 면적, 주택 유형 등을 통해 전월세 임차 물량의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지역별 전세가율이나 전월세 전환율 등도 수치와 도표로 보기 쉽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만 들어가서 보면 뭐 크게 사기 맞을 일은 없겠네요. 앞으로. 예, 일단 뭐 안전장치는 네.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게 아직은 없네. 예, 지금 일단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다주택, 빌라 이런 쪽에서 지금 전월세 사기가 발생되고 있는데 3억 미만의 주택들 벌써 다주택자 엄청 사재기라는 또 투자자들이 많다면서요? 예, 이번에 뭐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네. 투기성 주택 수요가 많다고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금액과 이제 인원수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른바 갭 투자로 저가 주택 사재기에 쓰인 금액이 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예.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두 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7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모두 21만 건으로 무려 3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이제 6만 3천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이하도 8천 건이나 되는데요. 이건 뭐 부모 찬스나 갭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투기성 주택 사재기 또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요,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또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핸드폰으로 우리 좀 생활경제 소식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이 부장께서도 5G를 쓰시네. 예. 참 오지게 안 터진다는 표현이 요즘 세간에 많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오지라는 표현도 쓰고 실제 말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중간 요금제를 다시 꺼내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일반 LTE 서비스 이후 이제 5G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네. 통화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용료만 올랐다는 비판이 네. 많았거든요. 그래서 KT와 SK텔레콤 또 LG 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의 중간 요금제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네.
그동안 이통삼사는 5G 요금제를 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10기가바이트 수준 내지는 100기가바이트 이상의 상품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대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다이어트에 들어가야만 했거든요. 네. 먼저 SK텔레콤의 상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월 59,000원에 24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신설했는데요. 네.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23에서 24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소 작게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LG U+가 월 44,000원에 31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를 조금 많이 쓰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고요. KT는 월 61,000원에 30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요금제를 내놨는데요. 이건 SK텔레콤과 LG U+의 중간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이나 맥북 그 셀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셀프 AS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갤럭시에서 이번에 셀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이 나왔네. 먼저 애플사가 이제 아이폰을 시작으로 네. 자가 수리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노트북인 맥북으로까지 셀프 수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셀프 수리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고객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수리 키트를 빌려서 네. 직접 수리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네. 이 수리 키트에는 순정 부품과 수리 도구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애플은 지난 4월부터 이제 아이폰을 시작으로 셀프 수리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 사용자의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고 계속 네. 확대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떤가요, 준비가? 그렇죠. 워낙에 고가의 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네. 수리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네.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돼서 사실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닌데요. 네. 안타깝게도 삼성의 스마트폰은 아직까지는 자가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관련법이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자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도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이에 대해 제조사와 정부는 제품 개발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조사가 수리권을 독점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은 계속돼 왔는데요. 비싼 수리비 때문에 새 제품을 사는 것과 차이가 없어서 판매량을 늘리려는 그 제조사의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전 문제나 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제조사의 입김이 세서 국내에서 자가 수리 서비스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이죠. 삼성전자 최근에 유리문이 파손된 그 세탁기가 있었죠. 예, 삼성전자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그 일부 드럼 세탁기의 네. 유리문 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네. 자발적 무상 수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비스포크, 그랑데 AI 등 네. 세 가지 모델인데요. 모두 10만 6천 대 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초반에 삼성전자는 제조상의 하자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모니터를 했고 최근 삼성전자 측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드럼 세탁기 세 가지 모델에 대해 무상 수리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사진 자료 화면에서 보면 저 검은 게 뭐죠, 저게 다? 예, 그 겉면에 있는 그 유리 뚜껑인데요. 네. 저게 이제 운행 중에 네. 덜덜덜 거리면서 파손이 되는. 저렇게 완전 가루가 될 정도로 저기 다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다치게 다행이네요. 네, 네. 저는 요즘 또 대형마트로 가면 반값 치킨, 반값 피자 뭐 이렇게 많이 우리 주부들이 좋아하시는데 물가가 올라서 대형마트들이 반값 행진에 상당히 많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이 반값 치킨 열풍 너무나 뜨겁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홈플러스입니다. 네. 지난 6월 30일 6,990원짜리 당당 치킨을 선보이며 네. 대형마트 반값 치킨 경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네.
출시 이후 50일간 무려 46만 마리가 팔려나갔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이에 질세라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각각 5,980원짜리 후라이드 치킨과 8,800원짜리 한통 치킨을 선보이며 맞불을 놨습니다. 네. 이런 반값 경쟁은 최근 피자와 초밥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직접 만든 소시지 피자를 1인 한 판 한정으로 5,980원에 또 18개짜리 모둠 초밥은 12,980원에 내놨습니다. 네. 홈플러스도 자체 상품인 시그니처 피자를 2,490원으로 인하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12년 전 그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며 네. 시판 일주일 만에 막을 내린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네. 최근 3만 원에 육박하는 프랜차이즈 치킨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반값 치킨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데 남는 게 있나요? 대형마트들이? 기본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윤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경쟁 업체들은 미끼 상품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홈플러스의 또 다른 이면에는 이제 미끼 상품을 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그 내방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반값 치킨을 사기 위해 방문을 하면 네. 다른 이제 추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을 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상당히 그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았는데 요즘은 물가가 워낙 이제 오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대형마트들의 반값 할인 경쟁 많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뭐 물가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소식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그 뭐 시장 재래시장 상권도 있고 뭐 여러 이익 관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소비자들의 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첫 그 출연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 아니면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